자, 지난 시간에는 무상증자가 일반적으로 호재에 해당되지만 예. 가끔씩 우리가 이 나쁜 한계기업, 무상증자. 나쁜 무상증자는 조심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고 또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의 차이도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교수님이. 무상증자는 아무래도 자본금이 늘어나는 예.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예. 액면 분할은 실질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죠? 자본금의 일체 변화가 없죠. 네. 전체 자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재무상태표라든지 손익계산서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예. 현금 흐름표에도 영향이 아무 없습니다. 영향이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 영향이 없지만 그 액면 분할의 경우에 예. 실질적으로 또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예. 또 부분이 있고요. 예. 이 액면 분할을 최근에 보면 그 미국 기업들도 액면 분할을 되게 많이 하고요. 예. 애플도 마찬가지고 2018년도에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을 했고 예. 또 2020년도였죠. 카카오도 2021년이었나요? 그 카카오도 이제 그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데 예. 요 액면 분할이 예. 제가 보면 한 번씩 저기서 사면 안 되는데 예. 예. 아, 뭐 그런 오늘, 경우가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액면 분할도 분명히 호재거든요. 예. 네, 주가가 낮아지면서 예. 수급이 좋아지니까 예. 분명히 호재긴 한데 예. 이 액면 분할이 뭔지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예. 한번 다시 점검을 조금만 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액면 분할이 과거에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사례에서 예. 우리가 액면 분할 발표 전후로 예. 어떻게 투자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예. 그 얘기까지 오늘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실은 전무님께 이 액면 분할 이슈랑 관련돼서 어떤 투자 전략을 꼭 공부를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요. 네. 이게 사실 투자자들이 아주 관심이 많은 영역입니다. 네.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우량주들이 이 액면 분할을 시행하면서 주가가 실제로 급등, 급락 이것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이 틈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는 손실이 날 위험도 굉장히 커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저 같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아는 것보다 실전에서 이렇게 실제로 펀드를 운영하시는 전무님의 어떤 경험과 견해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다른 수업에서나 방송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은 분명하니까 이번 강의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액면 분할은 뭐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이 차이 정도는 회계처리상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차이 정도는 회계처리상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네. 무상증자가 일어나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중에 특히 이익준비금 같은 법정 적립금이 줄어들고 대신에 자본금이라는 부분이 늘어납니다. 자본금이라는 건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액면가 곱하기 발행주식 수기 때문에 무조건 자본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들어오면 액면가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발행주식 수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자본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건 회계적 사건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액면 분할은 사실상 자본금 내에서 액면가 곱하기 발행주식 수인데 액면가 자체를 낮추다 보니 그만큼 발행주식 수 총수를 늘리고 이런 사이에서 자본금의 일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의 액면가는 낮아지지만 발행주식수는 늘어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똑같다. 현금 흐름도 없다라는 정확한 박 전무님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관해야 되고 단지 주주들의 접근성이 늘어나는 효과 정도가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아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액면 분할, 무상증자 이런 거 발표가 있을 때 예. 지난번 무상증자도 호재로도 발표가 되지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 말씀드렸듯이 예. 액면 분할을 이게 발표가 됐을 때 여기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 여기서 매매 실수를 많이 하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매매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지나고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 이 액면 분할 발표 전후로 나타나는 이 변동성 때문에 예. 좋은 기업을 손절을 해야 되는 손절하고. 그런 케이스가 꽤 많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 일단 삼성전자 예, 케이스로 삼성전자. 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제가 요 그래프만 잠깐 개요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저기 액면 분할 표시된 날짜가 네. 2018년 5월 4일자입니다. 네. 그때 50대 1 액면 분할을 단행해서 250만 원이 5만 원이 됩니다. 액면가가. 그래서 그날 기점으로 주가 변화를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예. 조 날이 액면 분할이 된 날이죠. 예. 실제로 가격은 50분의 1이 되고 예. 주식 수는 50배가 늘어나고 예. 그랬는데 저 삼성전자 액면 분할 그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 예. 한번 보세요. 주가 보시면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주가가 그게 고점이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저게 고점이었고요. 예. 저때 당시에 주가가 53,000원 정도였다면 예. 그 이후로 주가가 얼마까지 빠졌냐 보시면 36,000원까지 빠지죠. 거의 뭐 반토막은 아니라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요. 네, 엄청나게 힘드셨을 겁니다. 예. 그게 저 36,000원 보시면 예. 어휴 36,000원 저건 코로나 때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금융위기 수준인데. 네, 코로나 때 아니에요. 저게. 코로나 때 아닌데 저 정도까지 빠졌고요. 예. 저때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삼성전자 액면 분할이라는 저 이슈 때문에 예. 우리나라 좀 유명한 건설 회사에서 예. 삼성전자를 1조나 샀다고 합니다. 1조를. 네. 그 1조나 사면서 예. 이 기타 법인 매수가 이렇게 잡히는데 실제로 진짜 1조 사셨어요. 1조 사셨는데 아마 1조 사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액면 분할 50분의 1 되면 예. 실질적으로 주가가 뭐 그때 당시 한 260만 원 했으니까요. 예. 이 260만 원이 5만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도 삼성전자 액면 분할에 아니 5분의 1도 아니고 50분의 1이니까 예. 이거는 엄청난 수급의 개선을 준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액면 분할만 되면 주가가 위로 예. 한 20-30% 예. 올라갈 걸로 예. 많이들 착각하셨어요. 왜냐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는 그냥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26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5만 원 이러면 예. 왜 이래 주가가 싸졌지? 뭐 그러면서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고 예.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260만 원 10주 사면 2,600만 예. 원인데 예. 그러니까 이 소액 투자자들이 못 샀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삼성전자를 이래 추천을 하면 예. 아니 26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는 시총을 봐야 되는데 예. 26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리고 주가가 3,000원을 추천을 하면 예. 되게 싸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예. 분들이 3,000원은 싼 거고 싼 거고. 네, 3만 원은 비싼 거고 비싼 거고. 예, 이렇게 절대 금액 가지고 얘기하시는 예.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 참 우려스러운 예. 건데요. 예. 그래서 액면 분할은 분명히 호재가 되는 건 맞는데 예. 저기서 잘 보시면요. 항상 액면 분할이 갑자기 삼성전자가 예.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예. 갑자기 전날 자 우리 50분의 1로 액면 분할합니다 라고 해서 짠 예. 서프라이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리 공시다. 공시다 합니다. 공시다 하잖아요. 예. 그때 그래? 많이 오르죠. 네. 그래서 이게 그 헤지 펀드들이나 예. 그 아주 유능한 트레이더들이 예. 있는 증권사 프랍데스크라고 하거든요. 예. 선수들은 저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어떤 이벤트가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떤 이벤트? 호재 이벤트. 그것도 수급에 영향을 주는 호재 이벤트를 앞두고 예. 저렇게 지금 일봉을 보시면 예. 거의 3주 전부터 주가가 다시 올라가죠. 올라가죠. 예. 저렇게 올라가는 게 액면 분할되면 그때부터 매수세가
이제 달라붙을 것이다. 삼성전자 260만 원이라서 못 사던 분들이 이제 예. 매수가 들어올 거니까 예. 거기다가 때리기 위해서 그때 때리는 거예요. 예, 미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저기 보시면 45,000원대 있던 주가가 예. 53,000원까지 갔잖아요. 아,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러면 거의 8,000원 올랐으니까 예. 거의 17% 올란 거예요. 아, 이거 훌륭한 수익이에요. 네. 그러고 액면 분할이 딱 되는 날 저기다가 보면 음봉 나죠. 예. 음봉인데 윗골이 달린 파란 음봉을 파란 음봉이네요. 저걸 기술적 지표에서 전원 음봉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뭐라고 하나요? 윗꼬리가 달린 전원 음봉을 비석형이라 그래요. 비석형. 예. 우리가 무덤 무덤. 비석이 있잖아요. 비석이 있죠. 네. 참 보면 어떻게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아, 비석형. 기분 나쁜데요. 예. 이름만 들어도. 그래서 저는 비석형이 보통 단기 고점에서 나타나는 예. 그런 차트이기도 한데요. 예. 저 비석형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질질질질 흘러내리기 흘러내려가지고 시작하네요. 36,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예. 그러면 저 5만 원 이상에서 아까 1조를 사셨다 했잖아요. 예. 1조를 사셨는데 5만 원에서 4만 원만 가도 20%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1조 사신 분은 2천억이 터졌던 2천억이 거예요. 날아가는 건데. 36,000원 갔을 때는 그렇게 거의 2,500억, 이렇게 2,600억 이래 터지면 예. 아, 얼마나 속쓰리겠습니까, 그죠? 식사를 하시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제1기업, 예. 초우량 기업도 저 액면 분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 그 액면 분할 전후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요. 예. 좋은 기업을 사실 4만 5천 원에 샀으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근데 5만 원, 저기 5만 원대에서 액면 분할 전에 사셨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투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아는 재료로 못 먹는다고요. 아, 액면 모든 분할을 사람이 공시했잖아요. 그렇죠. 공시했으니까 이미 나온 재료잖아요. 예. 근데 그 재료에 액면 분할이 되는 그날 딱 가면 들어가면 모두가 다 아는 예. 그런 재료에서 결국은 저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사망 선고네요. 네. 그러면 저거는 방금 2018년도 케이스잖아요. 예, 삼성전자. 예, 그때 당시에 제일 핫했던 삼성전자의 케이스고요. 예. 또 2021년 최고의 대장주 예. 카카오 케이스 한번 볼까요? 예. 네, 카카오 케이스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4월 15일자 네. 저기 그 아까 윗꼬리가 좀 있는 그 액면 분할 표시 네. 그 화살표 표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날이 2021년 4월 15일자로 5대1의 액면 분할이 단행돼서 네. 500원짜리 액면이 100원이 됩니다. 네. 그날이 바로 4월 15일자로 단행이 됐고요. 네. 공시는 뭐 그 이전 몇 달 전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네. 저것도 보시면 똑같아요. 그 이후에 예, 카카오가 워낙 이제 카카오뱅크, 예,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예, 등등 예, 여러 가지 자회사 상장권 때문에 예, 그 이후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갔고 예. 뭐 아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예, 예. 2020년 이후로 결국은 9만 6천 원 갔었으니까 예, 5만 원대 사신 분도 만약에 버티고만 있었으면 수익 나긴 났겠지만 예, 액면 분할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예, 뭐 카카오는 저의 뭐 계속된 예. 뭐 항상 사시라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그렇죠.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에 네, 뭐 홍대 빌딩이라고 늘 플랫폼 기업으로 네, 강조하셨죠. 항상 좋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 저때 액면 분할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에 나갔을 때 조금 쉬었다 사시라고 얘기했어요. 좀 쉬었다. 왜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케이스를 저는 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저 때도 보시면 카카오가 액면 분할하고
결국은 한 예. 60만 원짜리가 예. 12만 원이 되면서 예. 와 이제 12만 원이 됐으니까 카카오에 대한 또 매수세가 또 형성이 되면서 하면서 예. 쭉 올라갔다가 그냥 윗꼬리 길게 단 예. 또 윗꼬리 길게 단 비석형이 또 나왔죠. 예. 그날 보면 거래량도 폭증했습니다. 거래량 폭증했죠. 보시면. 예. 예. 그러면 그 전에도 보면 장대 양봉이 미리 나오고 예. 이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를 이용해서 예. 헤지 펀드들은 예. 저거 나오기 전부터 또 주식을 샀다가 그날 액면 분할 딱 공시 떴을 때 단행된 날 사모은 거죠. 저기서 매수 들어온 예. 투자자들한테 때리고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때 당시에 뭐 고점이 보시면 13만 원 3천 원 정도 됐었거든요. 엄청 높았습니다. 예, 그 고점 기록하고 11만 원까지 빠져요. 그러면 13만 원에 사셨던 분은 11만 원에 빠지면 단기적으로 엄청 빠진 겁니다. 또 한 17% 손실 나는 거죠. 예, 예, 단기적으로. 예. 그러면 지난번엔 뭐 1조 사신 분 케이스로 생각하면 한 예. 1,700억 터지는 거고요. 예. 1억 사신 분들도 1,700만 원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슴 밥맛이 아프잖아요. 없으시죠? 그래서 저는 액면 분할 이벤트 전에 예. 미리 이런 헤지 펀드 같은 데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이용을 해서 미리 주가를 부양할 끌어올렸는지 때. 예. 호재라는 이 액면 분할이라는 호재를 앞두고 예. 주가를 끌어올려 놨으면 예. 반드시 저렇게 토해내게 돼요. 아. 그래서 12만 원에서 한 만 원 초 예. 올려놨던 저 부분에 대해서 토해내면서 11만 원이 깨지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다행히 그나마 카카오는 그때 당시에 카카오뱅크 상장이라는 엄청난 자회사 상장 모멘텀이 있어서 예. 또 새로운 주가 상승이 있어서 예. 그 아픔을 회복하는 데는 예.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지만 예. 걔도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액면 분할이라는 그 이벤트가 있었을 때 예. 그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고 예. 그 이벤트가 있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이용을 했다면 예. 반드시 우리가 조금 참았다가 예. 호재긴 한데 예. 조금 참았다가 투자를 하는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예. 아, 그럼 명심해야 되겠네요. 항상 제가 절대로 늘 이거- 말씀드리는 게 예. 우리가 삼성전자, 카카오 다 위대한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위대한 기업을 저는 이벤트에서 주식을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냐에 따라서 그게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그 액면 분할에 대한 저 한 달 동안에 그 급등했던 후유증을 해소를 하고 11만 원에 딱 잡았다면 예. 굉장히 기분 좋은 기분 투자가 좋은 되잖아요. 시작이죠. 근데 저 액면 분할 그 당일날 샀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제 액자도 보기 싫을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제 행복한 투자. 예. 그렇게 행복한 투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 많이 알아야 돼요. 예. 많이 알아야 되는데 무상증자는 어떤 효과가 있고 예. 자, 액면 분할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다음에도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하면 교수님 절대 어떻게 당하지 해야 않도록. 되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벤트 드리븐 때 참여할 수 있으면 가능한 조심스럽게 하고 이벤트 때는 절대로 안 들어오고 네. 주가 조정이 한 뭐 1, 2단간 충분히 조정을 보이면 그때 가서 조심스럽게 그 업황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액면 분할 케이스에 보면 예. 저는 공시가 보통 액면 분할 하기 전 예. 거의 2주에서 한 달 전에 아, 그렇죠. 예. 공시가 나오잖아요. 예, 저 장대 양봉이 나온 그때쯤 공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예. 네. 예, 그때쯤에 훨씬 아마 그죠? 공시가 났어요. 저 장대 영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공시가 나올 때 아예 들어가는 것도 좋아요. 예, 그것도 뭐 예. 최소한은 예. 볼 수 있는. 예. 근데 액면 분할이 된 당일날 들어가는 거는 그건 최악이네요. 그거는 삼성전자든 예. 카카오든. 전날만 안 들어가도 네. 그렇게 못 참아내지 못할 겁니다. 네. 근데 전날 들어가면 절대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손실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못 참습니다. 투자자들. 저 그래프 보니까 저는 딱 전무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 2021년 7월 맨 끝에 그 그래프의 맨 끝을 보시면 네. 7월 초순 10일 뭐 좀 전이었던 것 같으신데 그때 유튜브 방송 여러 군데 출연하셔가지고 그 생선 머리토막은 남에게
주는 게 어떠냐. 카카오를 설명하시면서 이제는 남은 머리 토막 정도는 보유하고 계신다면 남에게 주는 것도 예의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저 때 좀 시그널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그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 이후에 네. 얼마 횡보하다가 바로 급락했습니다. 저 액면분할 예. 발표가 있기 전 3월 말에 저희 친척분은 그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장례식에 갔다가 예. 군대 가 있는 조카가 온 거예요. 예. 오랜만에 보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 군대 잘 지내냐 뭐 이런저런 하면서 그래 요즘 월급은 얼마 받냐. 예. 근데 옛날에 뭐 7만 원도 안 되던 그놈 월급이 한 5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식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예. 주식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예. 뭐 삼성전자 사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예. 얘기부터 예. 나왔을 때 그래 과거에 한 30년 동안은 삼성전자가 맞았는데 예. 지금은 카카오가 맞는 것 같다. 카카오가 맞겠다. 예. 그래서 저 3월 말만 하더라도 예. 제가 그냥 그 군대에서 받는 월급 50만 원으로 예. 카카오나 사라고 카카오나 사라. 그 얘기를 이제 또 경제방송에 나가서 예. 제가 그 4월 1일 날 방송된 방송에서 카카오나 사라 이 사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얼마 올랐었냐면요. 예. 9만 5천 원 하던 게 17만 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송을 사실 150만 명이 보셨거든요. 카카오나 사라. 엄청 보셨네요. 그 150만 명이 보시고 제가 나중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거는 9만 원대 제가 카카오나 사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2달 반 만에 무려 9만 5천 원에서 예. 17만 원 갔으면 예. 그게 마치 2020년 말에 삼성전자가 11월부터 1월 달까지 두 달 반 만에 올랐네요. 7, 80% 예. 올랐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예. 그런 기업들이 7, 80% 오르고 예. 그러고 9만 6천 원부터 거의 7만 또 한 8천 원까지 빠져요. 예, 그래서 수모를 당했죠. 네. 8만 전자 무너졌다 해서. 그런 주식이라는 거의 이 변동성을 예. 너무 생각들을 안 하고 투자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카카오라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맞는데 예. 2달 반 만에 80% 80%나 올랐어요. 올라. 그래서 제가 그 150만 명의 그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예. 17만 원에도 또 사실까 봐 혹시 들어오실까 봐. 걱정이 돼서 제가 생선 대가리는 고양이 주는 마음으로 너무 많이 올랐으면 16만 원 이상에서는 다른 분들도 좀 드시게 예. 그 전에 사신 분들은 조금 이익 실현을 해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하세요 이런 예. 뉘앙스의 메시지를 좀 전해드렸던 거죠. 사실은 카카오가 그때 전무님께서 추천하신 주식을 이렇게까지 오래 길게 장기 투자하면서 보유했다면 저 상황을 보고 사실 저기 장대 음봉 나올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프로라도 팔기 쉽지 않았던 날이라고 봐지는데 그 위에 행보하고 16만 원대에서 생선 토막의 머리 토막은 좀 줘도 된다 이랬을 때 이거 파셨으면은 참 이 카카오를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리셨다고 생각되고 PBR에서 논의하겠지만 전무님의 그 방송 중에 어록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는 PBR 성장주가 PBR 11배 정도 되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다 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 카카오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사실은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그죠? 예. 어느 정도가 이게 비싼 구간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건데요. 예. 실질적으로 2020년 뭐 5월 달에 제가 뭐 카카오는 홍대 빌딩이라는 얘기를 예. 하고 난 이후로 저 2021년 3월 말에 이미 주가가 거의 뭐 3배 이상 올라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그 조카한테 카카오나라고 사라고 했던 이유는 예. 저 때만 하더라도 PBR이 예. 여전히 6배였었어요. 그렇군요. 그런 플랫폼 기업이 저렇게 막강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PBR이 6배라는 거는 여전히 싸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게 뭐 80% 올라가면서 PBR이 11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여기서는 생선 대가리는 좀
투자자 다른 분들한테도 좀 준다는 마음으로 약간 여기서는 이익 실현하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뉘앙스를 주셨습니다. 예. 충분히 강하게. 그 근거로 PBR을 사실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그 PBR 얘기는 다음에 예, 또 꼭 한번 좀 예, 말씀 제가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또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를 들면서 PBR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은. 예, 이번 시간에는 액면 분할 전후로 예, 또 주가가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예.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예, 액면 분할과 주가 움직임에 예. 대해서 기억하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